걷는 사람 하정우. 힘들다. 걸어야겠다. 바쁘고 지칠수록 루틴. 연기란 단순히 끼와 기분, 감정을 적절히 만들어내 바깥에 내보이는 행위만은 아닌 것 같다. 감정을 연기할 때 배우들은 다소 희한한 경험을 한다. 이성은 분명 멀쩡한데 몸이 감정선을 따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올라간다. 내 몸이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신체가 반응하는 부분까지 거의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하긴 인간의 몸은 정신에 상당한 지배를 받는다. 상사병에 걸리고 상산 임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몸이니까. 특히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감정에 따라 심장이 달리 반응한 것이 뚜렷이 느껴져서 내 심장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다가 부정맥에 걸리면 어떡하지? 슬쩍 걱정되기까지 한다. 수시로 급격하게 박동이 변하는 내 심장을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걷기다. 배우라는 직업의 특이점은 또 있다. 연예인들은 늘 대중의 시선과 평가를 받으며 살다 보니 정신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것 같다. 자신감이 소진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마음이 요동치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한다. 내가 그간 이뤄놓은 것들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질 것 같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너무도 어렵게 느껴져 꼼짝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사실 이런 증상은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과잉 업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흔히 번아웃 혹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육체 피로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누워서 쉬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지쳤을 때 의외로 많은 일들이 계속 먹거나 종일 자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이러면 분명 쉬긴 쉬었는데도 통 나아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 닥쳤는데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왜 푹 쉬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할까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물론 육체 피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격하게 움직인 부위의 근육을 잠시 쉬어주면 이내 활동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 하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무작정 가만히 누워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나 역시도 꼼짝도 안 한 채 이불을 둘러쓰고 싶은 순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힘든데 뭘 더 어떻게 움직여 의구심부터 든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힘들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게 되었다. 아, 힘들다. 걸어야겠다. 나는 힘들수록 주저앉거나 눕기보다는 일단 일어나려 애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팔과 다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온몸에 먼지처럼 달라붙은 귀찮음을 탁탁 털어내본다. 그렇게 걷다 보면 녹슬어서 삐걱거리던 몸과 마음에 윤기가 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잘 관찰해보자. 원래는 호기심이 솟고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심드렁하다. 만사가 팍팍하게 느껴지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뾰족하게 군다. 아주 작은 변수에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전환과 쉼을 요구하고 있는 사인이다.
이때 방구석에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그냥 나아지길 기다리면 머리는 무거워지고 기분은 점점 가라앉는다. 계속 누워있으면 누워있어서 힘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느라 힘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늪에 빠져들려 할 때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나를 맡겨둘 게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을 정해놓고 내 몸과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편이 좋다. 나는 사람이 그다지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동물이다. 마치 날씨처럼 매일 다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다. 변화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은 물결에 배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므로 닻을 단단히 내려둘 필요가 있다. 나에겐 일상의 루틴이 닷의 기능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지켜온 루틴을 반복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실제로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에게 그게 무엇이든 루틴을 정해놓고 어떤 기분이 들든 무조건 지킬 것을 권한다. 내가 지키는 루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걸으며 몸을 푼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먹는다. 작업실이나 영화사로 출근하는 길엔 별일이 없는 한 걷는다. 루틴이란 내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골치 아픈 사건이 일어났든 간에 일단 무조건 따르고 보는 것이다. 고민과 번뇌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묶어두는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당장 걸으러 나갈 때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피곤하고 아픈데 꾸역꾸역 나가나 싶어 귀찮은 마음도 들겠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힘들 때마다 망설이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움직이게 될 것이다.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칠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 지금이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힘들 때는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의 걸을 만한 힘 정도는 남아있다. 그리고 걷기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태엽을 감아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힘들다. 걸어야겠다.